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나날이 깊이와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3프로TV의 핵심 콘텐츠 네. 언더스탠딩. 예. 이제는 언더스탠딩이 혼자 독립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도 아주 일부 있더라. 가끔씩. 그래서 저희는 아주 소수가 그런 있더라. 댓글을 보면 프린트해서 밑줄 긋고 네. 네. 이런 사람 있었어. 이야. 하면서 드디어 독립할 때가 됐어. 네.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예. 유익하고 음. 재미있고 맞아요.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슬슬 이제 뭐 건방져지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 여러분들도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저희처럼 거만해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 유익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왜냐하면 오늘도 유익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섭외만 맨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 들었어. 어떻게 그런 섭외들을?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저희가 섭외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 오늘도 오늘 아주 모시는 분은 네, 저희가 네. 일본에 대해서 참 잘 모르는데 가깝지만 잘 모르는 나라. 근데 저희는 일본 전체가 궁금한 거는 뭐 사실 아니고 음. 일본의 경제신문, 일본의 경제 매거진들은 어떤 주제를 고민하고 있는가? 오. 사실 그거 알고 싶어. 궁금하네. 예. 우리 맨날 미국 신문만 보지. 근데 미국 신문들은 웹사이트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네. 좀 영어 좀 하니까 가서 네. 보면 보이는데 네. 일본의 신문과 잡지들은 웹사이트도 없어요. 특히 일본은 무슨 경제, 네. 일본의 경제 신문이라든가 가서 뭐 동경에 가서 서점에 가서 사야 돼. 아직 인터넷으로 안 나오는 것도 많다고도 들었어요. 그러나 예.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나 많은 1억 5천의 국민들이 어떤 경제 이슈들을 어떤 스토리로 듣고 있는가가 저도 궁금해서 예. 오늘은 일본 매체의 특파원으로서 지국장으로서 한국에 와 계신 분을 일본어 언론인 그런데 오. 한국인이며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니 일본인이 아니고 네. 일본 매체의 특파원이신데 네. 그냥 한국 분이시네. 네, 그럼 일본 매체에 취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와. 예, 그 일본어 엄청 잘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네. 우와. 그분을 알겠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네. 일본 매체에 등장한 음. 경제 이슈들을 좀 설명을 해주십사. 음. 그래서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산교타임즈 서울지국의 네. 엄재한 지국장님 모시고 일본의 경제 매거진에 최근에 등장한 이슈 일본 기사들은 뭔가? 좀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네. 산교타임즈의 서울지국장 엄재한 지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교타임즈 서울지국장입니다. 엄재한이라고 합니다. 이야. 예. 하죠. 보통 저는 일본 특파원분들 제가 몇 분 뵀던 적이 있는데 네. 아니 우리도 그렇고 다들 일본 분들이 특파원으로 나가잖아요. 한국 분이 특파원으로 있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일본에 사시다가 오신 것도 아니고 국장님? 가서 공부는 좀 했죠. 예. 일본에서 네. 그럼 일본에서 기자가 되셔서 네. 일본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네. IT 전문 매체죠. 아. 그리고 한국에 특파원으로 오셔서 한국에서 지국장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예. 중국에 3년 정도 특파원을 했어요. 95년도부터. 중국 특파원도 네, 하시고. 네. 보통 특파원 자리는 매체에서 그 이른바 잘 나가는. 그 특파원 저. 사실 나도 좀 잘 나갔는데 저도 못한 특파원을 보통 특파원은 네. 그래서 저 친구는 좀 우리가 좀 회사에서 키워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경우에 가죠. 진짜 쟤 고생 많이 했어. 쟤 보내. 그런 하는 거죠. 그런 건데 중국 특파원, 한국 특파원을 이른바 그 한국인이 하시면 안에서 눈치는 안 보입니까? 다행히 그 우리 회사는요. 그 네. 경제 전문이어서 예. 네. 뭐 그렇게 중국을 알고 음. 또 한국을 아는 기자들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겸손한 말씀인데.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나 말고는 없었어. 나 말고는 없었어? 오히려? 겸손이 아닌데? 그렇지는 않았고. 네. 아이 그럼 내가 가지는 가가 아. 이런. 그럼 상교타임즈에 언제부터 계셨어요, 지국장님?
95년부터네요. 1995년. 95년. 그러니까 첫 기자로 입사해서 그 전에 어떤 뭐 연구소에 한 2년이 있다가 연구소에 있다가 95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교타임즈의 예. 전문 기자로 계시는 거세요? 네, 네. 선교타임즈는 제가 듣기로는 IT 전문 매체. 그렇게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일본의 IT에 대해서 오늘 물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매거진들이 좀 있을 텐데 신문도 네. 있고 네. 보통 많이 보는 잡지가 어떤 겁니까? 그 중에 그 마이니치 신문이라고요. 예. 네. 그 중에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어요. 어디 이코노미스트라고 써 있습니까? 빨간색이 이코노미스트로 쓴 겁니까? 아 그게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고 네. 에코노미스트입니다. 에코노미스트. 미스터. 에코노미스트.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렇게 가는 에코노미스트입니까? 거죠. 네. 제가 진짜 까막눈이라 진짜 까막눈이라서. 밑에는 보니까 반도체 EV가 있네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타이틀인데요. 예. 그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거는 뭐예요? 그 반도체 EV 노란 글씨가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저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살아날 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 반도체 EV 에너지 국장이 분야에서 요거 잡지를 조금 옆으로 좀 얼굴을 가리시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책을 보면 책을 사라는 뜻인데 그건 아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겼다. 예. 그다음에 하나는요. 예. 토요 케이자이라고 네. 아주 그 오래된 그런 잡지사인데 토요 케이자이. 예. 일본에서 한때 엄청난 그 유명한 사계보라는 일본의 회사를 이렇게 담아놓은 그걸로 아주 히트를 친 회사입니다. 토요 케이자라는 데인데 이것도 이제 아주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그 월간지인가 보죠. 월간지. 위클리입니다. 위클리 주간지. 주간 동양경제라고 써 있잖아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그요? 주간 동향. 저거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서 연금 위기가 온다. 네, 맞습니다. 선거 후에. 네. 인구감. 중간에는 모르겠습니다. 인구 조금 감소까지는 이렇게 알겠네. 카메라를 향해서 좀 해봐 주십시오. 인구 감소는 알겠는데. 예. 무슨 뜻이에요, 저거는?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네, 인구 감소 서바이벌. 연금 위기. 우리나라도 곧 올 텐데. 네. 언젠간 저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재밌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반도체 얘기. 네. 어떤 기사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나와 있는 예. 이게 그죠? 예, 거기 네, 화면에서. 네. 네. 이제 그 반도체 이야기는 그 이제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이야기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이 이제 일본을 좀 줄여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면은 반도체에서 이길 것인가라고 일본인들은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또 네. 경쟁력이라든지 등등을 설명할까 합니다. 잡지는 일본의 반도체 경쟁력 상황을 좀 설명해 놓은 기사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일본의 반도체 상황 음. 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일본의 반도체와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일본은 한때는 반도체 강국이었다가 우리나라에 역전된 이후로 네. 뭐 반도체는 그냥 별로 없다. 무슨 뭐 그렇게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르네사스 이런저런 회사들 막 합치기도 하고 예.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그건요 제 자료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예. 그 디램 업체 연고성쇠라는 네. 예. 4페이지 자료입니다. 예. 예. 거기 보면요. 예. 1990년까지 네. 일본의 디램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속한데 네. 디램을 만드는 업체가 한 15개 됐어요. 그것도 대기업들이 NEC, 히타치, 미쯔비시, 도시바, 후지츠 등등 그죠?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 LG, 삼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미국 마이크론이 있었고 네. 맨 위에 있는 인텔은 이거는 이제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네. 메모리가 아니고요. 비메모리 때문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자료는. 네. 그래서 이게 1990년대였고요. 그 이후로 쭉 보면 이 자료를 보면은 뭐 LP다라는 게 나오고 하이닉스라는 게 나오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나오고 현재 뭐냐? 마이크론, 삼성, SK 하이닉스. 3사로 재편됐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와, 이 많은 회사들이 그렇죠. 여기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예. 치킨 게임을 붙다 보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적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것이 마이크론, 삼성, SK 하이닉스입니다. 일본 회사들은 다 치킨 게임에서 중간 탈락입니까?
여기 다 보면 NEC, 히타치는 LP다로 됐다가 마이크론에 들어가고 맞습니다. 뭐 그런 거죠. 삼성만 삼성 그대로 간 거고. 토시바는 아직 살아 있어요. 뭘 하느냐면은 예.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네. 낸드 플래시의 원래 원조가 토시바입니다. 그래서 원천 특허는 토시바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은 1위였는데 한국에 뒤지고 뭐 하이닉스에 뒤지고 삼성에 뒤지고 했는데 자, 그래서 2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굉장히 일본 국내에서도 예. 뭐 비난이 많았어요. 한국에 졌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크게 비메모리, 메모리 예. 이렇게 나눕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 말씀드리면은 비메모리는 인텔을 비롯한 미국이 잘하고 있고요. 예. 일본도 잘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아. 반도체는 한국이 현재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그 메모리에서 남아 있는 거는 후지츠 토시바뿐입니다. 예. 전부 다 사실은 이제 도산을 하든지 아니면 합병했다가 또 거두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굉장히 일본이 비난을 받았어요. 왜 한국에 빼앗겼느냐. 자, 그 이유를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 그다음 제 자료를 한번 보죠. 일본이 좀 뭡니까 쇠퇴를 하고 예. 한국이 흥한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한중일 경영술의 차이라고 저는 이제 타이틀을 짓고 요거는 제가 일본 국내에서 제가 세미나 등을 할 때도 항상 사용하는 건데요. 네. 예. 한중일에 있던 국민성과 그걸 가지고 경제로 이렇게 경영으로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본은 보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걷는다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은 그 흥묘 백묘론이라고 등수평 씨가 1978년에 저 남방에 심천을 비롯한 데가 가지고 예. 재창했던 거죠. 예.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그죠. 예. 중국에 수정 자본주의가 되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그죠. 예. 아니 죄송합니다. 흰지든 어쨌든 예. 검은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쥐는 경제죠, 그죠? 네. 이 경제만 잘하면 된다. 그게 지금의 이제 중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중국이 G2까지 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썩은 다리도 한번 건너본다입니다. 예. 요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된 건데요. 자, 그러면 뭐 중국은 어쨌든 좀 제쳐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은 결국은 지만 잘 잡으면 된다 하다 보니까 실용적이네요. 신뢰성에서는 좀 떨어져요. 예. 물건에 대한 신뢰성은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신뢰성은 좀 떨어져요. 네. 그게 사실이고. 차 문이 왜 안 열리냐 그러면 그냥 옆으로 내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차가 잘 내리기만 가고. 하면 뒷문으로 되지 뭐. 내리세요라고 안 가는 건 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개 이제 제가 중국 주재 3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대개 한 30분은 예사를 어겨요. 네. 그래도 왔으니 됐지 않니? 그런 얼굴입니다. 예. 나는 화가 나 있는데 왔으면 됐지 않니? 그래요, 그죠? 이제 그런 거고. 예. 한일을 비교를 해보면 이걸 제가 반도체에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일을 해보면요. 자, 일본은 뭐라 그랬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걷는다입니다. 예. 반도체 비즈니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스피드와 과감한 투자거든요. 왜요? 왜? 예. 그게 이제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예. 반도체는 소위 이제 장비 사업을 하는데 장비가 현재 제일 비싼 장비 한 대에 3천억 원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ASML이 만드는 네. 극자외선 장비라는 게 EUV. 그죠? 예. 그게 3천억 해요. 2,500억에서 3천억. 예. 그걸 올 라인을 다 깔려고 그러면 약 15대에서 20대 필요해요. 그러면 6조입니다. 6조. 예. 그거만. 예.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이제 장비 산업이라고 하는데 일본은요. 자, 일본 회사를 만약에 우리가 소니라고 합시다. 예. 혹은 이제 토시바라고 합시다. 일본의 토시바들은 대개 그런 대기업은 오너가 아니라 CEO입니다. 그래서 CEO이기 때문에 무슨 그런 6조나 10조나
투자를 할 때는 자기의 어떤 의지로 못 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이게 1990년대에 있었던 상황인데 일본의 어떤 사장이 야 지금 앞으로 반도체가 수요가 많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좀 설비 투자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지고 이제 간부들 모아가지고 그 설비 투자를 해야 되겠다. 뭐 약 한 1조 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실무진 그 격리 부장이. 아유 사장님 그 지금 우리가 자금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사장은 하고 싶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 두 번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격리 부장이 사장을 보고 잘못되면 당신 책임질 거야?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사장이 그냥 깜짝 놀라서 머뭇거리죠. 좀 그게 이제 일단 스피디한 판단이 못 되는 거고. 예. 워낙 큰 돈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일본은 공장을 지으려 그러면은요, 예. 이 도장에 한 30개에서 50개 찍어야 돼요. 뭐 각종 지자체 뭐 그렇습니다. 지자체 무슨 또 뭐 부서도 그렇고요. 요게 또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됐냐면은 오너가 10조를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10조에 대한 부담은 우리 정부가 이제 산업은행 등등이 보증을 서서 외채를 꺼오고. 외채나 혹은 이제 그게 있어요. 우리 첨단 산업 지원법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렇게 융통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이하에 있다 우리는. 있습니다. 어. 첨단 산업 육수법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너가 자 10조 투자할 거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 사장님 요즘은 메모리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네. 때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말이 바로 썩은 다리도 한번 건너본다. 이게 이거거든요. 뭐냐면은 현대그룹 창립하신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예. 실제 이거는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그 참모가 그 회장님 아무래도 위험성이 큽니다. 예. 그랬더니 회장님이 쫀대를 까면서 말해요. 해봤어 너? 해봤어? 네. 해보기나 했어? 네. 예. 예. 그렇죠. 예.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썩은 다리도 한번 건너본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 네. 일본 사람들이 질문해요. 반드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맨 먼저 걷는 사람 어떻게 해주죠? 그래요. 맨 먼저 건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리스키한데. 그거 어떻게 건너냐? 죽는 거죠. 썩은 다리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특유의 챌린지 어. 스피리트인데 예. 그거 저거 다 따지고 할 겨를이 없었죠. 우리나라는. 잠깐만요. 그런데 음. 일본도 반도체 메모리 사업을 그 이전에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했다기보다는 예. 80년대에는 세계를 다 쥐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설비 매우, 투자를 매우 잘 잘했지. 해서 예. 이겼을 때고 음. 그때도 일본도 과감한 설비 투자를 했으니까 음. 디램 산업에서 성과를 거뒀을 텐데 그때는 그럼 돌다리 두드리는 문화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90년부터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예. 대만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쉽지 않아졌죠. 경쟁이. 규모가 커졌어요. 예. 그리고 아. 이제 설비 투자도 자꾸 커져요. 90년대에는 약 5조 들어갔는데 팹 일관 공정을 지으려면 지금 최첨단 팹 15조 들어갑니다. 네. 삼성의 평택 공장 같은 경우는 네. 15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배 정도 되죠. 그리고 여러분 현금으로 1조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그죠? 요게 스튜디오 다 차겠죠? 예. 10,000원짜리. 예. 1조 무섭습니다. 어. 15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어떤 신속한 경영 판단, 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그 두 가지에 대한 계려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머뭇거리다가 일본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퇴색된 거고 한국은 그 반대로 우리나라의 특유한 그 챌린지 정신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국장님, 그 지금까지 이제 일본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서도 저 잡지에서도 이제 반도체 기사를 썼던데 지금 일본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와서 그럼 우리도 썩은 다리, 한국처럼 썩은 다리 갖고 와. 야 우리도 썩은 다리가 건너자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우리 투자를 열심히 해야 돼. 지금의 인 고민은 건지. 뭐예요? 지금 고민은요. 예.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2000년도에 그런 이야기였고 예. 지금은 이제 일본이 잘하는 어. 이제 그것을 하자. 이거거든요. 반도체 산업에서 입만 해도요. 자, 그럼 일본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반도체나 아까 장비 산업이라 그랬죠, 그죠? 예. 예. 그 중에서도 핵심 장비,
전 공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프론트 전 공정에 들어가는 네. 핵심 장비와 재료. 그다음에 장비 재료.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워 반도체. 차에 탑재되는 소위 차제 반도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면을 더욱더 살려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5페이지 예. 이 자료를 보면요. 예. 5페이지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맨 처음 과거 20년간 한중일 산업구도는 이랬습니다. 어땠습니까? 이것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요. 예. 일본에서 한국이 핵심 장비 재료 우리 한국에서는 50%를 수입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네. 중국에 중간 재료에서 팝니다. 중국 수요 80%를 우리가 반도체를 팔기 때문에 그럼 그 반도체 받아다 중국은 최종 제품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시장에 파는 예. 이게 이제 한중일 밸류 체인이었어요. 밸류 체인이었는데 특히 올해부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그죠? 젖도마떼를 한 거죠, 그죠? 잠깐만 막 이렇게 된 거죠. 나 이거 알아들었어. 발음이 조금 제가 그래도 이건 그냥 일본은 사실입니다. 예. 이상한 노를 보지 마세요, 그죠? 네. 잠깐만 한 거예요. 예. 젖도마떼 어. 미국이 어. 서플라이 체인을 새로 바꾸겠다. 모든 부품 중요 부품은 미국으로 오느라. 요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최근에 미국 주도의 반도체 전략이고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칩포 동맹이다, 혹은 칩법이다, 혹은 IRA 즉 예. 그 인플레법이죠, 인플레 감축법. 그게 이제 줄여서 IRA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말하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차이나 패싱이거든요, 혹은 차이나 디커플링. 중국을 떼어내기 위한 중국으로 하지 말고 미국으로 직접 하자. 미국으로 와서 만들어라. 만들어라. 중국이 할 일을 미국이 해줄게. 만들고 예. 또 장비 재료, 핵심 장비 재료는 줘서는 안 된다. 요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일본도 좋다. 우리가 잘하는 건 장비 재료이니 그걸 더 키우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파워 반도체도 우리 잘하니 앞으로 차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하겠다. 막 이런 거죠. 그럼 미국의 이번에 정책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곤혹스러운데 중국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니 일본은 안 곤혹스러워요. 지금은 어차피 우리는 중국이랑 뭐 직접적으로 한 건 없어. 그런 상황입니까? 적어도 반도체나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은 곤혹스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 받아 쓰고 있고 예. 비메모리는 자기들이 만들고 있고 예. 또 CPU 같은 인텔이 만드는 CPU 같은 미국에 수입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전지나 이런 등등에서 곤란한 점 별로 없어요. 일본은 단지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희소 금속 등등 이런 것이 앞으로 그죠? 기토류. 만약에 그 중국이 무기화했을 때는 좀 곤란하겠죠, 그죠? 지금 일본은 자동차용 배터리는 제가 듣기로는 한참 모자라서 자동차도 못 만들고 그래서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건 그냥 포기하면 어떠냐 뭐 이런 제안도 고객한테 한 만큼 부족하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별로 뭐 첨단 공정도 아니고 정밀하지도 않고 값도 비싸지도 않고 그런 반도체라고 들었어요. 일본은 그거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동차에는 지금 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네. 이런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현재 지금 다니는 우리나라의 아이오닉입니까? 네. EV에 반도체가 한 600개 들어가요. 그 그 600개는 그냥 뭐가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CPU도 있고 그다음에 파워 반도체도 있고 또 백밀러의 센서도 있고 전부 합쳐서요. 차량 가격의 한 18% 정도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덩어리예요. 예. 그게 앞으로 이제 그 만약에 자율주행 혹은 커넥티드 카, 스마트카 시대가 되면요. 네. 예. 차 만드는 제조가 30%가 반도체입니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차가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는 거겠죠. 굴러다니는. 예.
그만큼 이제 반도체 수요가 많고 지금 말씀하신 그 트렁크에 그는 맞습니다. 아주 이제 간단하고 또 뭐 이윤도 얼마 안 되는 차인데 그래도 수요도 많고요. 또 많은 회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 나름의 또 그 재미는 있어요. 인피니온 뭐 이런 데가 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 국장님 약간 잘 모르겠는 게 이제 지금 비메모리는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잘한다. 우리가 메모리만 맨날 생각해서 그렇지 잘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예. 비메모리도 인텔도 있고 그 엔비디아도 있고 다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무슨 요즘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독일에 있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예. 일본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뭘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셨죠, 그죠? 예. 네. 3페이지 보시면 예.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예. 그 전체 반도체에서 예.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올해 보면은요 6천억 달러가 어.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아니 죄송합니다. 파란색이 전체 반도체. 그렇죠. 예. 그 중에 이제 연두색이 초록색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가 메모리의 약 2배, 3배 정도 돼요. 그러네요. 훨씬 크네요, 시장이. 예. 예, 비메모리의 제일 상징적인 것은 CPU입니다. 중앙연산장치라고. 그거 인텔. 인텔이 예.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예. 비메모리는요. 음. 종류가 기본적으로 요즘 나와 있는 것만 다 300가지가 돼요. 네. 메모리는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메모리 네. 반도체는. 네. 300가지가 돼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더 사실은 크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 건 들었어요 예전에 소니의 무슨 뭐죠? 시모스 예. 이미지 센서라고. 이미지 센서 뭐 이런 거 소니가 예. 잘한다. 아, 그럽니다. 예. 그런 거는 그렇고요. 듣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체 반도체 그 매출 기준으로요. 네. 일본이 국가별로 치면은 3등에서 4등 하고 있습니다. 3등 했었는데 TSMC가 얼마 전에 쉘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면서 막 3, 4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전체 규모로는요. 세계 시장에서 3등 정도 합니다. 일본. 이거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게 아까 그 매거진에 나온 그 그렇죠. 기사의 그렇죠. 요지예요. 네네. 아, 자동차, 반도체 등등을 중심으로. 네. 메모리는 잘 안 됐는데 비메모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도 하면 좋은데 메모리는 되게 또 잘 메모리는 잘하는데 네. 비메모리를 잘 그 못해 뭐 우리는. 개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건 뭐 이제 등등 답이 등. 아주 명확한 게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는 설계니까 뭐. 다품종 네. 소량 생산. 소량 생산이고 예. 메모리는 소품성 다량 생산이에요. 예. 장치 설비. 예. 그래서 장비를 30대 쫙 깔아놓고요. 설계대로 그냥 흘려내버리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요. 음. 비메모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설계를 하고 그때 찍어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는 좀 안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비메모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삼성이 하고 있는 AP라는 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게 프로세서. 있습니다. 요거 휴대폰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예. CPU 같은 거죠.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요걸 굳이 어렵게 개발해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메모리 쪽이 쉬워서 계속 그렇게 간 거고 또 마침 삼성이 이제 매년 그죠 그 용량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을 배로 키워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쪽으로 관계된 거죠. 자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는요 미국이 70년도에 원래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그 트랜지스터라는 자그마한 그게 네. 1950년대에 미국에서 나왔어요. 벨 연구소라는 데서. 그 다음에 이제 60년도, 70년도 미국이 이제 쥐고 있다가 예. 일본이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이 하게 되고 대만, 이제 중국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걸 미국이 다시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최근에 칩스 라우입니다. 칩스 라우 그죠? 칩법입니다. 예. 그게 그럼 일본에서는 그 이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네. 아무튼 비메모리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가져보자는 음. 거고. 지금 메모리를 손댈 수는 없어요. 우선 왜 못 되냐면은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그죠. 15조 정도 듭니다. 예. 그다음에 만든다고 해서 또 이게 아니거든요. 삼성을 못 따라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럼 한국과 미국과 뭐 일본의 각각의 반도체 현황과 전략은 대충 들었는데 예. 궁금한 것들은 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뭘 궁금해하는지 한국의 전략이나 혹은 뭐 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는 어떤 거죠? 예, 산교타임즈 서울지국장 엄재한 지국장님과 함께 네. 최근에 일본에서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반도체 업종 업황 이야기를 네.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에코노미스트 네. 기왕 어떻게 발음합니까? 에코노미스트. 에코노미스트. 미스터. 에코노미스트. 그 맥도날드도 마크도나르도. 마크로나르도 아니, 맞죠? 아니. 아닙니까? 마크도나르도. 마크도나르도. 토네이션이 다른 거구나. 마크도나르도. 그렇죠. 마크도나르도. 에코노미스트. 야, 그것도 어렵네. 네, 나와 있는 네. 그 기사는 대충 우리가 이제 배경지 좀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지적하기를요. 네. 예. 이 일본의 그 반도체 생존의 두 개 조건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더 확대하자. 요게 이제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자동차향 첨단 칩을 하자. 이건데, 네. 자 그러면 잘하는 분야가 뭐냐면은 이제 장비 재료거든요. 일본은 이제 장비가 특히 우리가 반도체는 크게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눠요. 예. 근데 전공정 장비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산이 많이 없습니다. 있는 거는 대개 이제 삼성이 만드는 회사 세메스라는 회사가 네. 만들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드는 정도이고요. 예. 그러나 그것도 첨단의 어. 중요 핵심 장비는 우리가 미국 거하고 일본 걸 쓰죠. 전공정이 뭐 하는 건데 어려워요?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하는 게 전공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제일 기초를 다지고 그다음에 그놈을 만드는데 대개 어떻게 언제까지냐면은 반도체 원재료 계석이라는 돌에서 네. 그걸 이제 이렇게 깎고 달고 해서 그 거울 형태로 만드는 웨이퍼를 만들어서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반도체의 설계 설계한 것을요 위에다 입힙니다. 그런 등등을 하는데 하는 것을 필요한 전공정이라. 장비를. 예.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노광 장비라고 있는데 네. 이 그 비트로요 그 설계된 부분을 자꾸 이렇게 깎는 거죠. 깎아서 깎아서 넣습니다. 넣습니다. 회로를 넣는 거. 회로를 넣습니다. 예. 반복하거든요. 예. 근데 그 공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도자기 붓는 공정하고도 비슷해요. 예. 그게 첨단된 그림 그리는 거 도자기 같아.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못해서 안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쪽이 잘해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네가 해라 하는 겁니까? 사실은 30년 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재료 국산화 예. 예. 율을 올리자라고 부르짖었는데요. 아직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장비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네. 문제는 재료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왜 일본에서 그 수출 금지했는데 그래서 예. 뭐 우리가 포토 레지스트니 등등등 우리 걸로 국산을 하자. 그래서 몇 개는 또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자, 그 말씀인데요. 예. 그래, 재료가 어려워요. 이 재료는 왜 어렵냐면은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물건인데 네. 예. 이 재료가 만약에 조금 이상한 게 들어갔다 하면은요. 반도체 사업의 제일 중요한 수율, 일본어로 부도마리. 네. 요게 아주 그 영향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만드는 매출을 반도체 매출이 3천억입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1,500억이에요. 예. 그게 24시간 돌아갑니다. 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재료가 들어갔다. 순도가 떨어지는 불순물 이거 들어간. 불량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SK의 수율은요. 약 92% 3%인데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면 50%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1,5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로요. 그래서
함부로 못 넣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재료도 크게 보면 한 300가지 넘어요. 거기에는 특수 가스도 있고 예. 독가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우리 그 말씀하신 19년도에 예. 이제 아베 수상이 당시 그 한국에 대해서 수출 네. 금지하고. 엄격화를 네.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우리가 고순도 불화수소라는 게 있는데요. 맞아요. 예.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그 반도체 그 원래 돌입니다 이놈이. 예. 돌에 이 지금 삼성전자가 만드는 최고 용량이 만약 1테라비트라고 합시다. 네. 1테라비트라는 그 엄청난 용량이 손톱만 한데 거기에 홀 구멍이 그러니까 홀 말고 빌딩이 만 130층이 있어요. 예. 예. 130층이 적층이 돼 있고 홀이 음. 그러니까 메모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홀이 한 7천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뛰어난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기 지금까지 이제 쓴 거고 당장 일본이 그때부터 좋아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삼성이 지난 30년 동안 기술 개발을 시켰어요. 일본 회사들한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불화소수를 말씀드리면 지금 최고의 그 순수도 12-9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99점 소수점 이하로 10개가 구가 있는 것을 우리가 12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요게 일본이 이제 제일 99.999 그런 거잖아요. 20개. 12는 12개. 10개. 그러니까 이제 99 이하로. 알겠습니다. 99 앞에 99점 할 때 그 점 앞에 있는 두 개도 세니까. 그래서 12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국산화했다고 하는 것은 5-9 정도거든요. 근데 그 5-9도 순수 국산화가 아니고 일본에서 그 일본의 불화수소 업체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정제해서 약간 손을 대서 국산화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 자 그러면 지금의 이제 그 아주 높은 강도의 디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예. 여전히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써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불화수소라는 것이 왜 일본 걸 써야 되느냐 하면요. 예. 12-9은 러시아 애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도. 네. 그거는 이제 초정밀 어떤 그런 머신이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가히 미사일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예. 거기에 쓰는 그 12 불화수소가 있는데 그런데 이건 반도체는 못 써요. 신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러시아가 우리 주겠다 그랬는데 쓰지를 못합니다. 신뢰성이라는 게 있거든. 왜냐하면은 그렇게 순도가 높더라도 반도체에서 쓰지를 못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궁합이 맞지 않으면요. 이게 또 이게 써봐야 되는데 예. 그 임상 시험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바꿔서 해봐야 라인을 되니까. 스톱 시켜야 되는데 스톱을 못 시키요. 한 번 스톱 시키면 한 200~300억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에서는. 그게 경로 의존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걸 계속 쏘았으니까 일본 재료 부품에 우리가 몸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더 강한 걸까요? 아니면 예. 진짜 기술 격차가 확실히 있어. 일본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 격차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재료는요. 네. 어떻게 뭐 소가 가다가 뒷걸음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예. 30년, 40년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예. 반도체에 썼습니다. 즉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손톱만한데 그죠? 예. 130층 빌딩을 만들고 음. 그런 홀을 몇 천억 개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깎고 그죠? 또 막 연마를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재료인데. 그거를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본 업체와 협력해서 네. 뭐 표현을 달리하면 일본 업체를 시켜서 네. 또는 일본 업체 도움을 받아서 같이 수십 년간 해왔다 그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료 업체도 그렇게 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온 거죠. 왜냐하면 삼성이 미세화하고 그다음에 용량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자꾸 예.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도 거기 기술이 맞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12-9까지 온 거죠. 네.
처음에는 일본 업체가 그걸 할 수 있었으니까 삼성도 일본이랑 협력을 시작했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크게 뭘 잘못하지 않는 한 바꾸는 것도 리스키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원래 처음 시작은 우리가 삼성의 기흥 공장이라고 하면 그 반도체 라인을 이렇게 깔 네. 때부터 일본 업체들이 관여를 했어요. 장비를 쫙 넣고 그 시스템 깔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장비 재료를 일본 걸 계속 쓰게 된 거고요. 또 미국 걸 쓰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언더스탠딩에서 2%가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도 네. 뭐 사실은 어디 가면 뭐 진행자 없겠습니까? 그런데 네. 못 바꾸잖아요. 뭐 큰 차이 안 나거든 사실.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익숙해. 뭐 마음에 안 들다 싶을 때는 또 가끔씩 또 잘해 내가. 그러니까 에이 한 번 더 써보자 하고 네. 뭐 그런 거죠, 뭐. 거겠죠. 이런 거예요. 쉽게 이제 바꿀 수도 없지만 네. 또 사실은 그게 따져보면 저렴하거든요. 저렴하고 예를 들면요. 제가 한참 우리가 장비 재료 국산화할 때 삼성의 모 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예. 재료가 막 만들죠. 삼성이면 만들 겁니다. 그랬더니 제보고 이러시더라고. 엄 기자님, 우리나라의 시장 고작해서 5천억인데 그 5천억 시장 보고요. 공장 짓고 뭐 기술 개발해서 하겠어요? 그 비즈니스 맞습니까? 왜냐하면 자 그렇다고 이제 짓고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해서 또 그 재료가 또 신뢰성이 있다고 보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하지 않고 일본 걸 가져옵니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일본 싫다, 일본 애들 거 싫다 이게 아니라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본에서 그 수입하는 것이 여기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예. 6페이지 한번 보시죠. 6페이지. 자, 6페이지. 무역 요거 보면 추이. 이제 예. 한일 무역 현황 추이가 있는데요. 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20년간. 평균 약 연 한 200억에서 250억 달러의 우리가 대일 무역 적자입니다. 네. 요걸 보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일본한테 무역지가 나서 안 된다. 일본을 뭐 혼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닌 거죠. 이 내역이 바로 뭐냐면은 핵심 장비 재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자가 난 거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팝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죠? 일본 걸 안 써야 된다. 안 쓰면요. 그런 신뢰성 있는 메모리 반도체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품목별로 보면요.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반도체 제조 장비죠. 반도체죠. 우리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반도체가 4위예요. 우리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 수출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요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좀 더 강화해서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미래에 우리의 전략 방향으로 삼자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자동차 향 반도체. 최첨단 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요것인데 그야말로 이제 이게 파워 반도체 또 혹은 최근에는 이제 차제 반도체로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강화하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차는 지금 요즘 최근 갑자기 EV로 바뀌듯이 네. 결국은 차는 이제 전부 가솔린은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코카, 커넥티드 카 시대가 되다 보면은 자동차에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이미 600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한 2,000개 정도 들어갈 겁니다. 차에. 2,000개 대부분은 비메모리일까요? 아니면 D램도 꽤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갑니다. D램도요. D램하고 또 AI 반도체가 이렇게 모듈화 시킨 것도 들어갈 것이고요. 아, 예. 또 백밀러의 졸지마라고 그 센스 그 반도체도 들어가지고 그 이제 예. 졸지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백밀러가 또 그죠. 뭡니까 저 운전자의 냄새까지도 캐치하겠죠. 술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것까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차에 앞으로 차 만드는데 한 30%가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굴러다니는 컴퓨터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 국장님, 그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미국이 갑자기 튀어 나와서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를 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뭐 말레이시아나 뭐 필리핀이 하면
제가 왜 저래 하고 할 텐데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나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계획대로 앞으로 될 건지 아니면 그 계획이 무리하고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될 건지를 빨리 파악해서 줄 서야 되지 않습니까? 될 것 같으면 정의롭던 안 정의롭던 따라가야 되는 거 거기에 줄 서야 되는 거고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가능하면 눈치 보면서 좀 미적미적 하다가 줄 서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 9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예. 9페이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9페이지에 보면은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대만, 한국을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라는 것인데요. 우선 중국은요. 우리 시진핑께서 네. 중국몽 2025라는 게 해가지고 중원몽이라는 것을 했어요. 요 네. 주요 골자는 그 역시 반도체 육성인데요. 그게 네.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중국은 자기 자금률이 한 15%입니다. 전체 수요에. 예. 그걸 2025년도에 이제 약 70%까지 목표를 하겠다. 자금률을. 예. 코로나 이제 요거는 목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건 바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미국 정부가 지금 이제 스톱을 걸었잖아요. 쪽도 맞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미국을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그죠. 앞으로 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꿈꾸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그게 네. 뭐냐면 70년도에 있었던 그런 반도체를 가져옴으로 해서 모든 산업, 반도체와 연결된 산업. 예.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도 그죠. 그래서 IT, IoT까지 크게 다 맞추면은 제4차 산업을 미국이 주도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텔과 마이크론이 앞으로 엄청난 그런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미국의 이제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유럽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대만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질문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저렇게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모른 척하고 미국으로 따라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에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약 한 연 20조 정도 팔 겁니다. 20조 예. 정도. 예. 파는데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더라도 우선 미국을 따라야 할 것은 사실은 장비 재료부터 중국에 제공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상은 마지막 페이지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 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미국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D램이 한 14나노 이하, 낸더 예를 들면 뭐 10나노 이하에 관한 기술 장비 재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요건 뭘 말하냐면요. D램, 낸더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중국 보고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한국의 엄청난 이익이에요. 사실은. 중국의 추격을 미국이 막아주니까. 막아주는 막아주니까. 거예요. 그걸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곤란하다? 무슨 곤란합니까? 왜냐하면요. 그게 엄청난 예가 있어요. 지금 그 일본에서는 액정 패널이라고 하는데 예. LCD 패널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애들이 바로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저가가 되니까요.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 문 닫았습니다. 액정 라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메모리 반도체요. 중국 애들 장비 재료 가지고요. 돈 뿌려서 쫙 찍어내버리면요. 검세 디비집니다. 우리나라 뒤집어진다는 건 체인지 뒤집어진다. 바뀐다. 순위가 뒤집어진다는 바뀐다. 바뀝니다. 바뀌는 것뿐만 아니에요. 문 닫습니다. 예. 우리나라 반도체 얼마입니까? 전체 수출의 20% 차지합니다. 예.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잘하게 됐고 전지를 잘하게 됐고 IT를 잘하게 됐고 IoT를 잘하게 됐어요. 예. 그거 다 반도체 덕분입니다. 삼성이 왜 지금 삼성이 됐습니까? 반도체 없으면요. 지금 삼성 없고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없습니다. 왜냐? 네. 삼성이 그동안 30년 40년 동안요. 예를 들어서 뭐 LED다 혹은 뭐 디스플레이다 혹은 가전이다. 적자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거 반도체를 벌어가지고 전부 그 막았어요. 그래서 20년간 이렇게 그래프 보면요. 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따라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음. 중국을 막아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예. 그거는 대단한 사실은 잘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있는데 메모리는 한국이 만들었고 비메모리는 일본, 미국, 대만 등등에서 만들었는데 그 반도체 사다가 최종적으로 조립을 중국에 해서 라디오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거에서 미국은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거죠. 중국이 너네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반도체는 한미일에서 사다 써라.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아이폰을 중국에서 조립하는 건 좋은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지금처럼 계속 사다 쓰지 어디 너희들끼리 만들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 하나의 첫 시도가 이제 화웨이였잖아요. 네.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웨이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미국으로서는 결국 이제 반도체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중국에서 반도체 만들고 미국에서 공장 지으라면 미국 가서 만들고 하면 중국의 추격은 막아주니까 좋은 겁니까? 그냥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한 20조 파는 반도체가 네. 중국이 안 필요하냐면 필요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낸더 플래시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D램은 그걸 쉽게 못 만들어요. 네. 제가 중국 주재할 때가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 중국이 D램 만든다고 난리 떨었습니다. 일본의 NEC하고 합작해서 베이징에도 공장이 있었고요. 샹하이에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샹하이는 SMIC라 그러고 또 미안합니다. 베이징에는 소강 NEC라 그러고 네. 샹하이는 화홍 NEC라는 반도체 공장이 있었습니다. 예.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왜 못 만들까? 우주 정거장도 짓는 사람들인데 그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일 기본은 사실상은 그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등이 중국에 첨단 장비 재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게 제일 중요했고 두 번째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케줄 물이 있기 때문에 세정 장비할 때 엄청난 물이 필요한데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성형 수술 잘하잖아요. 의사들이. 예. 네. 도자기 잘 만들잖아요. 막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실제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은 그때 30년 전에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산지 뭐 구경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안 했어요. 필사적으로 열심히. 그런 부분 등등을 합쳐서 아직도 D램은 못 만듭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요. 만들어내면 적자예요. 그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격을 차단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이제? 화이팅? 예.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 아무 누구도죠. 네. 뉴스나 뭐 정부 쪽에 말 안 하죠. 네.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즐기면 된다. 이 상황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칩부에 들어오라고 하면은 한번 들어가야 되나? 라면서 지금 재고 있잖아요. 얼른 예. 들어간다 소리는 안 하죠. 예. 일본은 얼른 들어가 버렸고. 우리는 중국이랑 또 관계도 그래서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예. 중국에 관계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어쩌겠어요. 꼭 그렇게 택일을 하라 그러면 미국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국장님 뭐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와 관련돼서 중국과 경쟁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재료와 장비를 수입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서 파는. 그 전에는 사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장비와 재료를 사다가 우리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중국한테 파는. 그게 삼각무역 아닙니까? 삼각무역. 근데 중국에는 이제 팔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물론 경쟁자가 도태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사오기는 하는데 팔 시장은 없어지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더 큰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예. 미국과 유럽에 또 팔면 돼요. 조금은 줄어들겠죠. 워낙 중국에 많이 팔았으니까. 예. 그러나 상황이 지금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미중 디커플링 예. 이것이 중국 디커플링이 돼가는 과정에서 하나 택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외교라는 것이 사실은 양다리 걸치기가 쉽지 않나 봐요.
좋은 거는 양다리 걸치기예요. 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양다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다행히.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양다리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번 조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베 정부 때 이제 야 팔지 마, 한국에 주지 마,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외교적인 문제가 이제 경제까지 이어진 일이잖아요. 일본과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하고의 정말 안정적인 파트너다. 그렇게 계속 믿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재료를 우리가 일본보다는 수준이 떨어지지만 재료도 우리가 국산을 해야 되고 장비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본에 완전히 의존적인 상황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여서. 네. 자, 일본- 거기서는 제가 이건 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거의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한일 간의 그 경제 교류는 예. 그대로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했던 사람이 아베 신조 예. 전 수장이었고 예. 이분은 역대 일본의 그죠 전후 최고의 장수 수상을 하면서 예.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음. 그러면서 노 코리아를 했을 뿐이고 예.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선 그렇고요. 두 번째로 경제 면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면에서는요. 일본은 한국에 팔아서 좋아요. 예를 들면 도쿄 일렉트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한국에 많이 팔아서 주가가 뭐 3-4배 올라갔어요. 시가총액이.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죠.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뭐 곡절이 있고 했지만 경제는 잘 해왔습니다. 경제는 잘 해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조금씩 더 배워가면 될 테니까 네. 남아있는 질문이 있으면 네. 그때 여쭤보도록 하죠. 그동안 우리가 일본의 생각과 전략을 조금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예. 틈나는 대로 재밌는 기사 있으면 엄 국장님께 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마무리 30초 할까요? 30초? 20초. 20초. 예. 20초. 예. 앞으로 또 불러 주시면요. 예. 제가 재밌는 일본 경제 이야기를 네. 해 나가고자 한데 예. 지금 이걸 들으실 여러분들의 반응에 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 조심합시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더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타임즈의 예. 엄재한 지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